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바꾸게 된 계기를 마련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10여 년, 벌써 12년 전, 10여 년 전에 이 MBC 프로그램 중에 느낌표 하자 사탄 제가 전문가 MC로 한 6개월 동안 그 우리 소위 연예계 발을 잠깐 디딘 적이 있었는데 신정환 뭐 송은이하고 같이 셋이서 그 사탄 캠페인을 같이 하면서 그게 주제가 뭐였었냐면 바로 그 어떤 학생이 저기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자기가 학교를 못 다니고 자퇴를 했는데 사정상 도저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할인을 버스를 할인받아야 되는데 학생증이 없다고 할인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이 고통을 좀 해소해달라는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하자 사탄 주제가 바로 청소년증을 만드는 일로 옮겨가게 됐던 겁니다. 할인 혜택 주자는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걸 앞장서서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매스컴의 힘과 이런 게 정말 대단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저희 법률을 개정시켰고요. 온갖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문광부라든지 또 서울시라든지 예산들을 다 1년 새로운 예산을 할애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20명씩 다 추인을 했고요. 그래서 6개월 만에 학생증을 청소년증을 새롭게 만드는 그 작업이 그 당시에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관에서 또 할인을 해주겠다고 다 나서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약속만 해놓고 지금 안 지키는 게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를 탈 때마다 그 이전에 학생입니다가 요새는 청소년입니다로 다 바뀐 걸 들을 때마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니까 제대로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사회적 캠페인이라든지 언론도 좀 같이 나서서 이런 작업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집에 가고 싶다. 안 끝났습니다. 못 갑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진로 탐험 페스티벌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한번 혹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7쪽을 보시면 질문은 제가 이해한 질문은 그것이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온라인상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7쪽을 보시면 박스 안에 인터넷 카페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들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는 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한 친구가 아마 여기에 속해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인터넷상의 우선 움직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뭐 여기 학교 청소년 지원센터가 이 카페를 도와준다라든가 뭐 그런 것을 사실 드러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카페를 움직이고 있었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그 카페에서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쪽을 보시면 같은 책자 21쪽을 보시면 바람 잘 날 없는 것들이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만날 수 있게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담당자가 함께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담당자가 활동하고 있는지 그 청소년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움직인다고 하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조금 나름대로 좀 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이 책자를 들어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학교 청소년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최근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면은 눈여겨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심포지엄의 책자의 5쪽에 보시면 김중현 박사님 작성하신 내용하고 조금만 더 실어 들어가 있습니다. 5쪽 문항 3번에 오른쪽에 박스 세 번째에서 나온 화살표 첫 번째에 보면 슈팅스타 커뮤니티 제작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팅스타라는 홈페이지를 따로 마련했고요. 저희를 학교와 청소년 전센터 링크가 돼서 바로 슈팅스타라는 홈페이지에 가입하게 되면 그곳에서 사이버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의견을 또 나름대로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사이트가 저희들이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답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급식비와
인건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질문에 나신 부분인데 물론 경기도에 계시니까 직접 관련은 없으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이미 기존에 계속 여러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급식비나 인건비 외에도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계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지원받아서 사업과 연계돼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지만 금액적으로는 재정 사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올해 지금 아직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완결된 서울시 학교학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에 의하면 내년부터 2인 인건비 또 급식비를 또 사업비 일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예산이 지금 올라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집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라고 저희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학 청소년 백서가 여러분들에게 손에 아직 돌달려 있지 않는데 앞에 계신 분들만 가겠습니다. 부스가 한 개가 있어서 기관이라든가 단체로 저희들이 한 부씩 선물을 할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전 내용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학교학 청소년 백서 오늘 이야기하던 내용의 그 백서를 전체를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정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학 아이들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학교학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예산과 아무리 좋은 예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를 해든 MOU를 냈던 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에서 중단하자마자 우리 학교학 지원센터로 연계되는 이런 구조가 없으면은 아마 학교학 지원센터가 만들어져도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구청이나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을 거다. 각 자치구나 이런 데 학교학 지원센터 만드는 것만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좀 많이 앞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만들어서 직원이 파견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 협력을 해서 그래서 그냥 민간의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까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학교방에 있는 아이들은 이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어떤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한은 선생님들도 간두고 아이들도 간두고 뭐 학교방, 직장방 밖에 있는 분들끼리 만나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반드시 임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정기직화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몇 년 동안 이 지원센터에 가면은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거가 꼭 보장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학교 밖을 나왔을 때 6년, 7년 동안 만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체제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신 김에 안정적인 임금 지원뿐만이 아니라 아예 정기주부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꾸준히 만날 수 있을 수 있는 이 바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통계는 어떤 통계를 말씀하시죠? 학교방 청소년 통계가 뭐 한때는 28만 명. 예. 마이크를 사용하시죠. 학교에서 나오는 20만 명이라 하는 게 그 차이점이라든가 몇 명을 통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세우는 건지 통계에 있어 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정책이 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와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는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우리나라에 초, 중, 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를 사가게 될 때 이유를 여러 가지 분류를 맞춰서 통계를 교육청에서
자연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나왔지만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당장 나왔다고 해서 중학교를 다시 복학하지 않으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학생들이 발생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15,000 내지 18,000까지 매년 탈학교 학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전부가 다 학교를 계속 그만두고 있는지 여기 공교육을 표현했을 때 아니면 중간에 학교를 돌아가는지에 대한 숫자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학교와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그 현상을 사회적으로 이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절에 의해서 학교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미 김정일 박사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지난 5월부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과정에서도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도 다 의문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그 여가부 장관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씩 정리가 되게끔 하는 학교 청소년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게끔 보고가 될 수 있게끔 통계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 통계 속에서 움직였다면 이제 조금씩 더 개선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댓글을 사용해 주시죠. 3개월 전에 대검찰청 통계 나온 게 2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이 숫자가 가장 정확한 숫자다 이래가지고 그 20만 명에 해당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부하고 협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통계 숫자 없이 현재 와서 그때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하고 대책을 세운 걸 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혼선이 많이 온 겁니다.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혼선이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통계 숫자를 좀 어느 정도 확실히 파악을 해서 바로 우리 미래 주역입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문제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 전에 범죄 예방 방지 대책안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1년에 범죄로 인해서 통계나 피해를 입는 것이 약 한 50조 원의 이 국가적인 손실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다면 이 통계를 어느 정도까지는 정부가 좀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한 380조 원 되잖아요. 그 가운데 3분의 1이 복지 예산 나와 있습니다. 그 복지 예산을 여기다가 배정을 해서 조금 전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지원 이런 책이 있게 돼야 되는데 그때 나오면은 땜질식으로 나오는 걸 봤을 때에 저희들이 이런 학교를 하는 선생님들로서는 사명감 가지고 이걸 하지 어떤 기대 효과를 하는 건 별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부에 여러 가지 자본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 있는데 바로 미래 주역인 줄 알고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앞으로 지원책이 좀 더 확실하게 강구되고 체계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이 청소년 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점을 좀 보내줬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한태 교장 선생님은 정말 역사죠. 저희 대한학교, 성대학교 수십 년 동안 지금 끌어오시고 초창기 소위 대한학교의 저것들을 역사를 산증인이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꼭 좀 또 지적해 주셔야 될 말씀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걸 정규직화 시키는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또 모색할 수 있을지, 또 그런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지금 김한태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통계, 그게 우리가 정책 대상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공감을 얻으려면 정말 이런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절실한 청소년들, 또 그것도 또 정도 내지는 이런 측면에서도 시급한 청소년, 또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해서 면밀한 이런 통계 같은 것들이 좀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런 방안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추가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점, 그리고 또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아까 많이 거론됐던 지금 센터의 앞으로의 역할,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저기 많이 말씀은 안 나왔는데요. 플로어에서 말씀 안 나왔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방향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더 보태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여기 참여해주신 그 발표 선생자 또 토론자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보태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했으면 싶은데요. 우선 뭐 발표해주셨던 김지경 박사님부터 말씀해 네, 주시죠. 저는 노원구청에서 저기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저희 말을 맺을까 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는 뭐 다 매한가지죠.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기초 지자체까지 이제 센터를 이제 설치하게 되면 교육부랑은 1차 협의가 끝났는데 학교 밖을 나갈 때 개인정보를 동의서를 아이들이 쓰게 되고 이 개인정보를 이제 내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한 학생에 한해서 그 정보를 각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이 그 센터로 그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금 협의가 1차 협의가 된 거를 알고 있고 저희는 제안하기를 지금 미약정인데요. 그 네이스 시스템하고 그 학교 밖 청소년 중앙센터가 가질 그 DB 시스템하고 연동으로 해서 중앙센터가 받아서 그거를 밑에 그 광역센터에게 전해주고 광역에서 지자체 그 기초에다가 주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 교육청이 이제 지역자치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그 정보를 받는 파일 방식으로 받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협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국고 매칭으로 아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들 설치 혹은 이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매칭으로 이제 마련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센터를 설치 운영하시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아마 그 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이 아마 지침상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 지침상에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럼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마 그 기준 단가를 무엇으로 이제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단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고정된 인력이 이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지속될 경우 그 계약직 인력을 계속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당연히 다른 법률 그러니까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 바로 정규직은 어렵지만 지속적인 사업이 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 조금 비교적 안정적일 수가 있다. 단 센터 직원들 문제는 뭐냐면 대안학교나 이제 징검다리 그리고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데 지금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만 민간에다가 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건 각 자치 단체에서 별도 조례로 하든가 그런 방식으로 풀어가야지 국가법률에서는 이제 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저 해봤는데 사실은 늘 잘 이렇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없다라는 이유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 논리로 그러면 사업비 지원은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국은 이런 학교 밖 교육터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학교나 혹은 기존의 학교 교사들이 갖출 수 없는 전문성이 저희 학교 현장에 교육터들의 현장에 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전문성은 뭐냐면 처음엔 헌신성부터 시작된 전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헌신이 만들어준 다양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촉과 그 아이들에 대한 개입 방안, 매뉴얼.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매뉴얼이긴 하지만 각 교사들이 적어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 전문성이 굉장히 도드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경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배움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학교
안에서는 교사가 교과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 현장 안에서 중요시하고 모두 다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성교육이죠. 사람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걸 배워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함께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교과로 배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부터 우리가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배워온 사람들은 뭐 라비나 뭐 스승, 멘토 이런 존재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교과로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삶으로 가르쳤고 그들의 생활 습관으로 보여줬고 본 것을 그대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대안학교 현장이나 학교 밖 배움터들이 교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교과 안에 녹여내는 그 교사의 배움의 커리큘럼, 그 교사가 갖고 있는 배움의 커리큘럼을 그럼 사업비로 인정한다면 저는 그 교사 사업비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논리로든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되게 해주시게끔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모두 다 존중받도록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킬 수 있다라고 감히 그냥 무턱대고 덤벼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모만이 희망이다. 그래서 그 부모하고 소통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 역할 교육에 대해서 같이 울면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또 한계선을 정해놓고 같이 협력해서 아이를 성장을 한번 시켜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아이들을 보듬고 안내자 역할을 하는 우리 교사, 정말 우리 아이들도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 교사들도 지금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 서울시에서 인건비 2인이 뭐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인지 아십니까? 참 현실적으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월급 얘기를 못 꺼냅니다. 사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 학교학 지원센터에 그 네트워크 학교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하는 교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 교사회의에 딱 참석하면 많아야 6분, 7분 정도 아는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입교사가 선발이 돼도 수련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선발을 해도 뭐 2달 아니면 3개월 아니면 그냥 문자로 남기면서 저 그냥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그건 감사하대요. 그거 감사한데 아예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 우리 교사들 좀 적극적인 관심과 좀 애정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혹시 좀 더 간략하게 있습니까? 의원님. 네. 네, 제 목소리가 참 좋습니까? 네, 말씀 아까 하셨듯이 부모교육에 관련한 부분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서울시 예산 쓰시면 되게 합당한 보고서들이 잘 따라다녀야 돼요. 되게 쉽지 않고요. 사업비를 인건비로 전용해서 쓰는 거는 공무원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필드에서 같이 일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터이고요. 무엇보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일을 제대로 하나 관리 감독한 입장에서 앉았는데요. 그래서 저희와도 일을 잘 하고 또 필드 현장과도 잘 소통하실 수 있도록 저도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들과 같이 관심 갖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늘 좋아하는데요. 늘 화가 나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가장 좋기도 하지만 선생님에게 또 때로 화도 많이 내고 할 터인데 그럴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함께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비교적 장시간이면 장시간이고 한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 너무 진지하게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을 잘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발표자, 토론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2년 뭐 지금 연속해서 이 뭐 저희 사회자 역할을 맡아서 이 심포지움을 진행을 해봤는데 나름대로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충들도 오늘 많이 말씀도 하셨고 그랬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씩 한 걸음씩 좀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또 제도 같은 것들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법률도 제정되고 또 조직이나 이런 기구 같은 것들도 좀 더 펼쳐져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이런 지도자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신 것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기초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센터의 센터장님 이하 여러 그 직원분들께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내실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참여로 굉장히 성과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걸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정합해 주시고 말씀을 이끌어 주신 최은진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분들, 우리 주제 발표하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텨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혹시 가운데 이렇게 카메라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인데 우리를 찍고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